안녕하세요. 논문 컨설팅 회사 지식팬입니다. 오늘은 제 18강 좋은 논문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짧게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아니면 학술지 논문이든 청소년 논문이든 좋은 논문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지식팬은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영미대학에서의 논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논문 주제가 얼마나 새롭고 중요한가 이것이 0점에서부터 최고 20점 정도의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새롭고 중요한 주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만점 2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연구가 이론에 기여를 하는가. 양적 연구는 이론을 테스트하는 이런 성격이 좀 강하다면 질적 연구는 잠정적인 이론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인이 양적 연구를 하신다면 기왕이면 이미 다 검증 끝나고 새삼스러운 이론을 내 연구 이론으로 가져와서 테스트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점수를 많이 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아주 핫 이슈가 될 만한 이론을 가져와서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양적 연구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좋은 학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적 연구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초기에 대부분 이제 관찰이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의미를 발굴해내면 그런 의미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객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연구를 추가적으로 양적으로 접근하면 그것도 이제 연구가 되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어떤 기존의 이론을 새롭게 발굴하기보다도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자기의 어떤 사례에서 보니까 이 이론이 어떻게 워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론이 전혀 없는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학계에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이론적인 것을 염두에 둔 연구일수록 20점이라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우리가 자꾸 양적 연구에 익숙해져 있어서 숫자로 된 설문지나 아니면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나 IMF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이런 로 데이터 이런 것만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이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했던 것도 데이터고 이 선행 연구 자체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인터뷰 하면 보통 우리가 녹취를 뜨죠.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을 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화 시키는 건데요. 그것도 데이터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작품이나 작가를 분석할 때 그 사람의 일기장도 데이터고 아니면 역사학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아주 오래된 왕조실록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가 얼마나 연구 질문에 걸맞는 데이터냐 이런 적정성이죠. 관련성이죠. 그다음 그런 데이터가 빠짐없이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점수의 판단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올바른 관점에서 올바른 이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좋으면 영미대학에서 20점 정도는 확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20점, 이론 20점, 데이터 20점, 그럼 총 60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40점은 어디에 있느냐? 토론에 있습니다. 토론.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진리나 법칙이나 이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하고 비교를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비교해 주는 것. 이것도 연구 토론 파트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차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발생했는지 또 한 번 추론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이런 차이가 있더라 하고 그냥 종결을 해버리면 그건 자칫 그 레포트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중요한 40점이라는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의 이 크라이테리아죠. 논문의 평가 기준을 갖고 영미대학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잘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또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미 학술적 글쓰기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문이 보고서가 간명하고 한 문단에서 한 주제만 다루고 그 다음에 그 각 문단 간의 주제 그 맥락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런 그 학술적 글쓰기는 사실은 뭐 거기서 점수를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학술적 글쓰기는 예스냐 노냐 그러니까 기본으로 다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학술적 글쓰기로서 이제 나머지 주제, 이론, 데이터, 토론 이런 것들이 점수를 평가해주는 기준이 되지만 기본적인 학술적 글쓰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보고서는 누가 읽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평가의 대상으로서 배제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학술적 글쓰기 원칙을 준수한 조건에서 학위 논문의 평가 기준은 그렇게 주제 20점, 이론 20점, 데이터 20점, 그 다음에 토론 4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그 유학 나가 있는 분들이 어디서 많이 이제 점수를 많이 못 받냐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주제, 뭐 데이터, 티어리 이렇게 잘해도 60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 토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토론을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잡아내서 이론적으로 아니면 그 학계에서 사회적으로 지금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연구 결과고 어떤 점에서 지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다든가 이런 식의 논쟁을 갑론을박을 좀 해주는 이런 모양새를 갖출수록 좋은 논문으로서 높이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저희 지식편에 오셔서 문의해 주시고요. 이번 학기에 논문 쓰시는 분들도 또 많으실 텐데요. 자기 시간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 기준, 이 논문 평가의 기준을 잘 준수해 주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석사 논문에서 받았던 그 점수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석사 학위를 졸업을 했다, 학위를 취득을 했다,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회사에서 반드시 석사 논문 점수를 요구합니다. 그럼 성적 증명서도 일종의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는 뭐 50점 미만은 이제 학위를 못 받으신 거고요. 60점 정도 넘어가면 메리트 우수한 논문이다. 그다음에 70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탁월한 논문이다. 디스팅션 이 정도로 주는데 대부분이 뭐 50점대에서 60점을 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렇지만 잘 하시면 60점 이상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점수를 가지고 회사에 입사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 대학에서 박사 과정에 진학하려고 했을 때 석사 논문의 점수는 선발에 합격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에 명문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석사 논문이 뭐 65점도 좀 안 되더라.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그래서 이분은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학자의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미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박사 진학까지를 꿈꾸고 계시다면 65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석사를 마치고 영미권의 회사에 취업을 하실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60점대 정도는
넘는 학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석사를 끝나고 당장 뭐를 할 게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을 겨우 패스하는 이런 수준으로 받으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이론, 좋은 주제, 그다음에 좋은 데이터, 그다음에 이것을 학술적으로 잘 디스커션하고, 그다음에 학술적 글쓰기 원칙에 따라서 잘 작성해 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이렇게 포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18강 좋은 논문이란 무엇인가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